네, 안녕하세요. 전기철입니다. 프로그래머를 위한 컴퓨터 구조. 오늘 6장 첫 시간입니다. 아마도 이 교재를 이제 처음 보신 분은 교재 챕터가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컴퓨터 구조 개론, 데이터 표현, 논리 회로, 컴퓨터 하드웨어, 기계 프로그램 어셈블러. 이 각각이 다 별도의 교과목으로 보통 있죠. 이제 전통적인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과학과 같은 과입니다. 근데 제가 속한 학과는 조금 달라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따로따로 별개의 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배우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필수적인 교과목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딱 입맛에 맞는 교재가 없어서 제가 교재를 썼고요. 아마 이 교재도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쳐서 지금 온 거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논리 회로에 대한 걸 공부를 했었고요. 물론 3장, 4장, 5장 세 개 챕터로 논리 회로 전체를 공부한다는 것은 무리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6장 보통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과목에서 강의를 할 건데 그 전체를 강의하지는 못하고요. 개념적인 것만 이렇게 다루는 걸 6장으로 하겠습니다. 6장 제목들 잘 보시면 전체적인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 메모리, 입출력 장치 그리고 이 세 개의 섹션에서 설명 못한 여러 가지 개념들, 용어들 모아서 6.5절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6장을 설명하면서 우리 4장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디지털 부품들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4.3절의 내용을 이렇게 6장으로 빼도 될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총론 한번 들어보죠. 아마 요즘은 데스크탑 PC를 뭐 게임이라는 용도 이외에는 잘 안 쓰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일단 데스크탑을 열어보면 이렇게 큰 기판이 있죠. 보통 우리가 주기판 또는 마더보드라고 합니다. 뭐 각각의 부품들이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걸 지금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 찾아보시면 잘 정리된 영상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품이 어떻게 모든 부품이 만들어졌냐를 지금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이 세 개의 중요한 부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6.1절로 가보면 이제 어차피 우리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컴퓨터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 부품으로 나눠 볼 수 있겠죠. 어차피 컴퓨터라는 놈이 어떤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면 이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는 어떤 연산 장치가 있어야겠죠. 그 놈을 중앙 처리 장치, 말 그대로 영어로 Central Processing Unit, 줄여서 CPU라고 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 그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입력 장치로부터 온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메모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메모리라는 뜻에서 메인 메모리, 우리 한글로는 주격 장치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네 개 부품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놈들을 다 연결하는 전선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버스라고 하죠. 그래서 입력 장치로부터 데이터 들어와서 CPU나 주격 장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또 출력 장치로 데이터가 나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버스는 CPU 바깥에 있는 버스라고 해서 외부 버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버스라고 하면 보통 외부 버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은 CPU 내부에도 버스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놈은 이제 나중에 내부 버스라고 칭을 할 겁니다. 거기다 잠깐의 설명이 있고요. 이제 6.2절 본격적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영상은 6.2절이 주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 중앙 처리 장치에는 여러 개의 파트가 있다고 했죠. 말씀을 안 드렸군요. 중앙 처리 장치에는 주기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놈이 이제 CPU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방열판, CPU가 뜨거우니까 공랭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열판 또는 뭐 수랭식 같은 경우는 쿨러 같은 게 붙어 있겠죠. 그래서 CPU 내부에 있는 장치를 또 뜯어보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파트가 떨어져 있으니까 또 버스가 있겠죠. 그래서 CPU 내부에 있는 버스를 내부 버스, 인터널 버스라고 합니다. 부품의 이름을 기억해보죠. 산술 논리 장치, Arithmetic and Logic Unit이라고 해서 ALU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술 연산,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로직 연산은 AND 연산, OR 연산. 우리 논리에서 배웠던 그런 로직 게이트들이 하는 연산들을 다 합쳐서 연산해주는 놈, 실제 계산하는 놈이죠. ALU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에 있다고 했는데 CPU와 메인 메모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CPU와 메인 메모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CPU 메인 메모리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CPU 내부에 잠깐 저장해야겠죠. 가져온 데이터를 잠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가 CPU 내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CPU 내부에 있는 메모리를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레지스터가 있어서 레지스터 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산술 논리 장치는 계산만 하는 놈이니까 이놈에게 덧셈해, 곱셈해 라고 명령하는 놈이 있어야겠죠. 그 놈을 컨트롤 유닛, 줄여서 CU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놈이 ALU에게 덧셈해 또는 곱셈해 라고 명령을 하겠죠. 그래서 은유적으로 설명하면 컴퓨터 내부에 있는 CPU가 브레인이겠죠. 그리고 CPU 내부의 컨트롤 유닛이 또 브레인이 되는 겁니다. 요 이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에 요 BRD3D라는 유튜버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3D 영상인데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꼭 클릭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GPU가 뭘 의미하는지 또는 요즘 이야기하는 TPU 또는 뭐 NPU 또 영상도 있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이제 레지스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6.2절 중앙처리 장치에서는 레지스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산술 논리 영산 장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제어 장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레지스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잠시 저장하는 용도 또는 뭐 기타 다른 목적으로 저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여튼 총칭하면 CPU 내부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를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레지스터 종류를 한번 보죠.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게 내부 버스가 쭉 이렇게 있네요. 내부 버스 통해서 ALU가 있고요. 저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가 다 레지스터입니다. 근데 레지스터는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전기철, 홍길동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컴퓨터마다 CPU는 다르니까, 컴퓨터 종류마다 CPU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CPU가 종류가 달라짐에 따라서 레지스터들도 이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 그림에 보는 레지스터들은 대부분의 이제 CPU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셔야 될 게 PC,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각각 보시고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죠. IR이라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입니다. 지금 이놈이 CPU라고 보면 오른쪽에 메인 메모리겠죠. 메인 메모리에는 내가 처리할 데이터도 있지만 내가 실행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죠? 프로그램 메인 메모리 있다가 프로그램이 쭉 기계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이놈들이 하나씩 CPU로 와서 실행이 되죠. 이때 하나의 실행할 인스트럭션을 잠깐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C는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지금 인스트럭션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될 건데 몇 번째 인스트럭션을 실행했는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놈이 PC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실행되었는지 카운팅하는 목적이죠. 그리고 뭐 AC나 기타 범용 레지스터들은 실제 연산에 사용되는 레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LU에 붙어 있겠죠. 지금 레지스터 종류는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이 내용들은 7장 기계화나 어셈블리를 배울 때 정확하게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일단 개념만 일단은 지금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실제 활용하다 보면 저절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되지 않은 것이 지금 MAR과 MBR입니다. 밑에 설명이 있어요. MAR은 메모리, 잠깐 한번 보죠. MAR 있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MBR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입니다.
이게 메모리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메인 메모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CPU가 메인 메모리와 버스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버스는 나중에 6.5절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버스도 종류가 있습니다.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저업 버스. 앞에 있는 놈은 실제 그 버스를 통해 다니는 값을 말해요. 주소 버스는 주소가 흘러다니고요.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가 흘러다닙니다. 저업 버스는 저 신호가 흘러다니는 버스죠. 크게는 세 종류의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차 전용도로, 뭐 인도마다 도로마다 역할이 있죠.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CPU에서 메인 메모리에 뭐 예를 들면 7번지 데이터를 읽고 싶어요. 그러면 주소 버스의 CPU가 주소 7이라는 주소를 올려야겠죠. 그때 주소 7이라는 주소를 올리기 위해서 잠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일종의 버스 정류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AR이라는 버스 정류소에 주소를 올려놓으면 다음 클락이 틱탁 올라갈 때 주소 버스로 로딩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7번째 데이터를 쓰고 싶으면 쓰고자 하는 데이터를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써두면 데이터 버스에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버스나 데이터 버스의 버스 정류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AR, MBR. 사실 컴퓨터 구조론을 배우시면 이런 것들 자세히 배우시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개념 설명만 할게요. 그리고 기타로 사용되는 레지스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상태 레지스터예요. 우리 2장에서 데이터 표현 배울 때 뭐 오버플로우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상태 레지스터는 CPU가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고 나서 뭔가 다음 인스트럭션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한 인스트럭션이 끝났을 때 CPU 내부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를 상태 레지스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있는 베이스 인덱스, 시프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 교재에서는 그렇게 뭐 실제로 활용해 보진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 못 드리겠는데 지금 시간상 한번 읽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라고 적어뒀는데 실제 레지스터 구현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참고라서 그냥 읽어 두시기만 하면 되는데 실제 레지스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레지스터를 뭐 4가지 종류로 구현한다고 적혀 있는데 일단 가장 뒤에 걸 먼저 한번 보죠. 여기 쓰는 게 deep flip-flop입니다. 우리 앞에서 플립플랍을 만들 때 deep flip-flop을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deep flip-flop은 입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D는 데이터 또는 딜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뭐 한 클락 뒤에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특성표는 이렇습니다. D 입력에 0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클락에 0이 나와요. 그래서 한 클락 딜레이 되어서 입력값이 나간다. 그리고 그 나간다는 말은 그 입력값이 저장되어서 Q 출력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0이 들어가면 다음 출력이 0이 되고요. 1이 들어가면 다음 출력이 1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플립플랍이니까 한 비트 저장하는 플립플랍이에요. 요것만 설명을 드리고 다시 레지스터 구현 방법에 들어오면 그 D 플립플랍을 이렇게 4개 엮으면 4비트 플립플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플립플랍이 지금 엣지 플립플랍에는 클락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D3, D2, D1, D0 즉 D 4비트를 입력을 주면 클락이 째깍 들어오면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오겠죠. 그 출력 값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제가 참고라고 적어뒀는데 플립플랍은 그러니까 레지스터는 값을 저장을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값을 변경시킬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 위에 있던 신호 앞에 AND 게이트 우리 앞에 조합 논리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enable 신호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클락과 로드 신호라는 걸 한번 만들어서 로드가 1이 들어오면 로드가 1이 들어오면 클락이 들어오니까요. 해당하는 값이 로딩 되는 겁니다.
근데 클락은 계속 주기적으로 튀니까 클락이 만약에 0으로 바뀌면 이 클락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말은 이 값, 입력 값에 상관없이 현재 값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레지스터를 만들 때는 로드라는 신호를 따로 만들어서 실제 로딩을 할지, 즉 데이터를 바꿀지 말지를 결정하는 옆에 있는 부가적인 신호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은 논리회로라는 과목에서 배우셔야 되는 건데요. 일단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실습 코드도 있으니까요. 31번입니다. 제가 만든 샘플 회로 31번을 보시면 D 플립플랍 4개를 이용해서 4비트 레지스터 기능을 수행하는 플립플랍을 만들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스위치가 이제 로드라는 신호의 역할이죠. 제가 지금 많이 교재에 있는 내용 많이 스킵했습니다. 각자 한번 읽어 보셔야 되고요. 레지스터의 연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각자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산술 논리 연산 장치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